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의 품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영어로 본 문법책 처음 펴서 공부하는 파트가 뭐였던지 기억나세요? 바로 품사죠. 우리가 품사를 영어에 처음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했지만 사실은 이해를 100%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우리는 품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영어 품사의 세트화란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보겠습니다. 명사, 사람의 사물의 이름을 지칭하는 내용으로서 명사는 문장 성분으로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는 녀석입니다. 이런 명사의 어떤 성격을 규명해주는 녀석을 우리가 관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관사와 명사를 하나의 세트로 묶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인데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우리는 앞으로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명사만 수식한다는 내용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한다. 그 다음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수식해 주는 내용으로서 형용사와 부사는 영어의 수식 부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치사라는 부분인데요. 전치사는 우리가 흔하게 우리말의 조사를 대체해주는 녀석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치사는 항상 명사를 취함으로써 그 품사를 형용사와 부사로 가져갈 수 있어서 어떤 수식어의 확장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또 세트로 묶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동사. 동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야 되고요. 다음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고 절대 뒤에 나온 명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그리고 수의 일치를 하는 적절한 단어를 대명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내용으로서 대명사와 접속사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녀석을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또 하나의 세트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입니다. 명사는 사물, 사람의 이름으로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녀석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명사의 성격을 규명해주는 녀석을 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한테 참 어려운 녀석이죠. 관사. 도대체 뭘까? 특히 우리가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관사란 녀석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관사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부정관사와 정관사. 부정관사는 어와 언으로 대표되고 정관사는 더로 확인할 수 있죠. 부정관사는 우리가 부정관사의 설명을 하기 앞서서 영어에서 쓰는 이 부정이라는 개념은 네거티브의 개념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정관사는 그 부정의 개념을 포함한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과 단수의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에 반해 정관사는 정해져 있는 하나의 성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수일 때는 append, 복수일 때는 pens를 쓰게 됩니다. 왜 관사가 빠졌을까요? 부정관사는 단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가 됐을 때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겠죠. 그에 반해 정관사는 the pen, the pens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other, the other, another, 정말 우리를 괴롭혔던 녀석들 한번 관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오늘 이 시간에 무조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것들,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other라는 녀석에 부정관사가 붙은 another. 사실은 another란 단어는 other에 부정관사 on이 붙어 있는 녀석이었어요. 근데 한 단어처럼 합쳐진 게 된 거죠.
그에 반해서 다른 사람의 특정한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the other 라는 것은 정관사가 붙은 녀석입니다. 이것들을 복수로 만들어 볼까요? others. 그렇죠. 부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복수로 만들면 관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others라는 녀석으로 쓰이게 되고, 정관사가 붙은 the other는 the others로 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웠던 영역 관사로서 정리할 수 있으시겠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용사, 부사, 전치사의 내용 세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사만 수식하고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하는 부분이고,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를 취해서 우리가 전명구라고 부릅니다. 전명구 뭐라고요? 전치사가 반드시 명사를 취하는 구를 전명구라고 부릅니다. 전명구는 형용사와 부사로 문장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전명구는 문장 내에서 형용사와 부사로 역할을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형용사가 어떻게 명사를 수식하느냐, 명사 수식의 위치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며줍니다. 뭐라고요?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는 것.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뒤에서 꾸며주는 일부의 녀석들이 있어요. something, somebody와 같이 thing과 body류의 명사에서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구조로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명구. 특히 전명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해준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꾸며준다라고 이해하면 수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형용사와 부사는 모든 것들을 수식해 줄 수 있다. 수식어구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하는 전명구 또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식어의 확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은 영어의 품사,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는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할 수 있고요. 총 5가지 형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사는 무엇이냐? 주어가 스스로의 행위로 족하는 동사라는 것들이 자동사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타동사는 무엇인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행위를 해야 하는 동사. I love you.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I love you.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영어는 크게 5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1, 2, 3, 4, 5형식이라고 불려지는 내용들이죠. 1형식은 동사만으로 충분한 완전 자동사를 갖고 있는 형태의 녀석이고요. 2형식은 보호가 필요한 불완전 자동사. 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3형식은, 4형식은, 5형식은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한 동사로서 왜? 목적어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형식 이상의 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형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영어에서 정말 많이 빈출됐던 지문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2형식 동사의 사운드를 갖고 있는 문장이에요. The harp sounds beautifully. 한국말로 번역해 볼까요? 이 하프는 아름답게 소리가 난다. 너무나 말이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우리가 한번 보호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호는 보충해주는 말로서, 즉 꾸며주는, 수식하는 문장의 성분입니다. 즉 사운드는 2형식 동사예요. 2형식 동사로서 보호를 취하므로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까 앞서 살펴봤듯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품사는 뭐예요? 아까 명사만 수식한다고 했던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형식 동사의 보호 위치에는 어떤 품사가 와야 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형용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beautiful이라고 쓰면 안 되고 beautiful로 써야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보호의 개념이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은 대명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세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는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녀석이고 가장 가까운 수일치에 적절한 단어입니다. 영어를 자기네 말로 쓰는 원어민들도 대명사가 많아졌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자신들의 고유한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온 녀석, 그리고 너무 먼 대명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그리고 단수, 복수, 의미의 내용들이 일치한 단어들이 대명사로 되는 부분인 거죠. 학생들에게 대명사가 가리키는 영역을 찾으라고 하면 눈을 방사형으로 펼칩니다. 절대 여러분들 뒤로 가면 안 돼요.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만 받을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다음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품사로서 관계대명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가교 역할을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앞에 봤던 대명사와 접속사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 man is waiting outside and he wants to see you 라는 두 문장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영어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면 줄여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접속사와 대명사라는 개념을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더니 and he라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Who wants to see you 라는 문장으로 내용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 그래서 대명사, 접속사, 관계대명사를 세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품사의 세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품사, 영어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공부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어의 품사는 세트로 기억하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 명사. 사람과 사물의 이름을 지칭하는 명사는 관사와 함께 기억하면 우리가 명사의 의미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명사만 수식해주는 형용사,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해주는 부사, 그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전치사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수식어구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명사, 앞에 나온 단어, 가까운, 수와 내용이 적절한 단어를 대신하는 녀석이고요.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시켜줍니다. 대명사와 접속사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녀석이 뭐라고요? 관계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요 하나의 페이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영어의 실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어요.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